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가 끝났습니다. 또 한 주만 끝난 것이 아니고 4월 달이 또 끝났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연휴에 들어가는데 과연 종합주가지수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예측을 좀 해보고요. 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외인들이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귀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MTNW 일단은 또 이제 무료 입장 노란 카톡, 노란톡 이제 정주 공명 정주 MTNW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5월 달에 이제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까지 꽤 올라왔죠. 하지만 외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가 본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초반쯤엔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방향성에 순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잘 보시면은 이달이 끝났는데 이달이 끝난 것이라 주봉도 끝나고 일봉도 끝나고 주봉도 끝나고 월봉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종가 개념으로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양선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대양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우리가 바닥권에서 나올 때는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갖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다음 달 5월 달이 3개월째가 변곡점입니다. 자, 음선과 양선, 애박자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음선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또 다시 그냥 3개월째 변곡점에서 그냥 가자라고 또 갈 수도 있겠죠. 그 뒷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는 항상 상승으로 완전히 전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50대 50 비중으로 경계를 해가면서 추가 상승세를 노리는 것이고 또 추가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5대 5가 제일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만 잔뜩 들고 있으면 불안하죠. 현금과 주식을 5대 5 반반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가 상승하는 것은 못 먹어도 되지만 하락하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주식만 잔뜩 하고 가자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못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일봉 상태 보겠습니다. 일봉 상태 보시면 현재 추세가 위로 잘 전환이 되어 있고 거래가 연속 증가, 투자 심리 3바타가 잘 맞는 상태에서 단기 지표도 매도 신호 보내고 있지만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5일선 매매라고 그래요. 5일선이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 720선 2230포인트까지 간다가 아니고요. 가보자 그 방향성을 보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5월 초에 5일선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223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가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보면 720선까지 원래 720선이라 718.6이네요. 그래서 720 정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3바타, 7바타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세 상승 시도를 잘 하고 있다. 월봉 상태 코스닥도 보시면은 현재 이번 달에 아주 강력하게 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역시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대양선 상승 초기일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추세가 뭐 전환이 됐다든가 3바타가 맞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는 다시 5월 달에 조정을 받고 음선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역시 코스피하고 똑같습니다. 5대 5 반반에서 방향이 올라가면 항상 고점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저가 재매수. 이게 단타, 단기 매매를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좀 이제 지수 부가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강세일봉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래량이죠. 오늘 최근 들어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급락, 대폭락이 나온 다음에 최근 들어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수반된 적이 거의 없었죠. 오늘 그런데 눈에 띄는 거래량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와 함께 특히 기관, 연기금 쪽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가 시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의 질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오늘부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진짜 뭐 급락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시점에서 이런 수급을 갖고 이런 차트가 나타났을 때는 급락에 대비한다라기보다도 역시 상승 쪽에 초점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또 렘데시비르가 이제 임상 결과가 4월 30일 우리나라 휴장일 때 이제 발표가 이뤄질 텐데요. 그만큼 대규모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일본이죠. 아베 총리가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미국 연구소와 일본 같은 경우 또 이제 의학 쪽의 연구소들이 서로 이제까지 긴밀하게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가 같이 협의 중에 있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임상 결과가 나쁘게 나올 걸로 전망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확률상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5월 달에는 또 중국의 양회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양회에서 강력한 추가 부양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중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6월 달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이죠. 앞으로 이제 5G 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육성 이제 뉴딜 정책을 이제 원격으로라든지 원격 교육부터 해가지고 좀 더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 오늘 경제부총리가 아침에 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땐 역시 정책 기대감, 수급 그리고 차트가 이번 달 아래 윗꼬리 대양선 강세일봉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코스닥도 지금 역배열이 아니죠. 이제 밀집 국면 속에서 정배열 차트에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됐으면 저는 좀 위축됐을 것 같습니다. 일봉이 아래에 가 있고요. 이평선들이 위에 가 있으면 항상 역배열 초기, 밀집 국면 역배열 초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상태에서는 추가 반등을 기대한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항상 정석대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은 정배열 밀집 국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외인들 연기금 쪽에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방향이 위쪽으로 가면 위쪽으로 가는 대로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가는 대로 순응을 해주면서 역시 방향성에 초점 맞추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수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네. 자, 지금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어저께 오늘 대량 거래가 시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량 거래가 시연되면 고래기법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된 날 종가 기준을 항상 지지선으로 또는 손절 라인대로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갈 적에는 경계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적에는 항상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시가에 반락할 적에 5선 기준 대량 거래된 날 종가 기준을 지지선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 그렇고 지수 관련해서 지수량주 삼성전기를 보도록 합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 추세가 오히려 잘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괜찮네요. 또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온 상태. 이렇게 50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하면 삼박자가 맞는다. 네, 또 밑에 보시면은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50에서 60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MACD도 우선으로 전환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저러 50선을 회복했다. 1차 매수. 내일 지지받는다. 2차 매수. 그러면 가보자. 5일 매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향성에 맞춰가는 것을 삼박자라고 그래요. 현재 상단 추세는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이렇게 멀리 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많이 있고요. 조정. 그러니까 손절폭은 짧고 올라갈 폭은 많다. 이걸 모아지면 도라고 그러죠. 현재 상태는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네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종합주가지수도 괜찮지만 이 삼성전기나 뭐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 SDI나 전반적으로 지수 우량주들 뭐 대림산업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을
지수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양호해 보입니다. 주봉 상태 좋고요. 월봉 상태 보시면 이제 이번 달에 종합주가지수 같은 명에서 끝났기 때문에 5월 달에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또 5월 달에 다시 내려올 것이냐 같이 종합주가 지수에다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중에서도 보시면 또 동방이 있죠. 동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동방 같은 경우도 저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대가 있는데 팔아볼력이 아직 전환은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밑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항상 5일선을 회복 지지를 받고 3박자가 맞으면서 단기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행보등락 대기 매물대 녹색선이죠.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가 연속 증가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또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일봉은 우리가 단기로 보는 것이고요. 주봉은 중기로 보는 것인데 주봉에서도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월봉 장기를 보시게 되면 현재 하나 둘 예박자로 올라오면서 연속 다음 달 5월 달 연속성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고가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정유 전문가님. 예, 저는 이번에 좀 뉴딜 정책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1,200원, 1,500원, 1,600원대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00원이 넘어갔죠. 그 이유가 이제 소프트센은 일단 원격 이제 의료, 이제 헬스케어 관련 또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 관련주로 최근 들어 좀 주도주 역할을 좀 했죠. 그만큼 이제 오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가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그리고 이제 원격 교육 이런 부분들을 역점에 두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원격 진료랑 원격 교육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 사항이 되는 빅데이터 이제 솔루션 관련주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소프트센이 유일하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 이제 이 텐클라우드 쪽에 중국 쪽에 이제 기업을 인수하면서 텐센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죠.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하는 기업으로 중국발 수혜주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이죠. 홍콩계 이제 투자회사에서 3,000원대에서 인수를 했다. 이제 최대 주주 평균 매입 단가가 3,000원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가격적인 부분 봤을 때는 또 매력적인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21선이 이제 돌파할 때가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 눌림목이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최대 매물대 이제 근접을 하면서 단기 이득 실현 매물이 나온 거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목, 정상적인 조정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이제 막 회복이 되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수반됐죠. 그러면서 이번 달 이제 안착, 5개월 이평선 회복 다음 달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월봉상 정고점 부근 이 3,000원대 상단 추세까지는 아직까지 갭이 많이 남아 있죠. 2020년도, 19년도 12월 달에 그 당시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을 때는 3개월째 올라가고 나서 이제 과열권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린 거고요. 지금은 반대죠. 바닥을 시현하면서 이번 달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바닥권에서 끌어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의 상승의 질은 굉장히 더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그리고 중국발 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역시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쭉 5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네. 자, 한 종목 또 볼까요?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제 5주 관련주 항상 우리가 침체권에서 이제 바닥을 탈출 시도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3년 평균 이동 가격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위에 가서 있죠. 3년 이동 평균대 저 위에 가서 있는데 이 밑에 있으면은 주가가 720에서 주가가 밑에 있으면 우리가 침체권 부실주라고 그래요. 항상 부실주 관점이라 하더라도 향후 성장성, 전망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유상증자를 하든 제3자 배정을 하든 항상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서 바닥을 탈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을 탈출한다고 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저 720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시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000원 이상 3,300원이 단타 단기 주기 매도권이지만 하단 추세 들어오면 우리가 선매수권이라고 그래요. 선매수권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매수가 아니고요. 미리 한번 사볼까? 10% 정도만. 그렇게 해놓고서 5일선을 회복했다.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온다.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인다. 요 세 가지 선행성 지표가 맞으면 그때서부터 상승세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아무리 강하게 장중에 상한가 친다 하더라도 반등세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 막 쳤다가도 종가로 쭉 내려오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삼바타가 맞지 않는 상승에서 급등세가 나타나면 항상 종가로 대반락을 합니다. 또 그냥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강하게 올라가서 다음날 안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바닥 침체에서 올라갈 때 항상 경계를 한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은 6,000원대 있으니까 만약에 2,000원대에서 금일 선매수를 했다고 하면 항상 6,000원까지만 한 3배 정도 올라가서 폭이 있는 거죠. 간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유상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서히 회사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개념 자체는 우리가 주봉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봉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기로 보는 것이고요. 주봉 상태에서는 투자의 관점으로 멀리 봅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첫 번째 바닥을 시연하고 두 번째 바닥을 시연하고 세 번째 바닥을 시연하는 과정인데, 현재 지난주 조정, 이번 주 2주째 조정. 우리가 박자 개념을 볼 때에도 항상 하나, 둘, 셋, 1주, 2주, 3주째, 일봉도 하나, 둘, 셋, 3일째. 그럼 이제 다음 주가 병옥점이 되겠죠. 또 저 위에 보면은 파라볼릭이 위에서 꺾어집니다. 꺾어지면 데드라고 그래요. 데드 반등이 다음 주봉이니까 다음 주 데드 반등이 나타나겠죠. 네, 다음 주 데드 반등이 나타날 적에 대기변물대가 있으니까 그냥 안 가죠. 근데 이제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뭐 호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냅자사가 빵 치고 다음날 근데 또 빵 치고 올라가면 근데 저 추세를 돌파해갖고 안착해서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변성보다는 정상적인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3주째, 3일째나 3주째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느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또 밑에 이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턴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저 밑에 50 이하 30 밑에서 55로 턴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주, 2주, 3주. 제가 볼 때 한 3주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2주째니까 3주째는 반등성이고 5주째 정도 돼야지만이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월봉 상태 장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 달에 이제 4월 달 다 끝났죠. 5월 달에 이제 양선이 발생이 되고 파라볼릭 추세가 전환된다고 하면 그때 5월 달에 전환된다. 양선이다. 또 그 다음날 음선이다. 음선 양선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겠고, 또 만약에 그냥 음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봉에서 전환이 되면은 추세가 오히려 전환이 되면은 또 주봉에서 전환이 되면 마지막에 월봉에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너인서번들은 일봉에서 5일선폭 지지받고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는 비중 자체를 좀 낮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영주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이제 국제유가 반등 수혜주 관점에 있는 흥구석유를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좀 바닥에서부터 꽤 많이 올랐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국제유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죠. 근데 희한한 부분이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이제 마이너스 국제유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큰 하락폭이 없어요. 국제유가 이제 배럴당 거의 한 $10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죠. 근데 오히려 흥구석유는 3월 달에 그만큼 이제 바이러스가 더 확대됐는데도 해외 쪽에 그랬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4,000원대에서부터 꽤 많이 올라왔죠. 일단 무엇보다 항상 주식은 매수권은 721선 부근이죠. 이 종목을 이렇게 빨간색 라인선이죠. 이 라인선에서 봤다라고 하면 최저 바닥권에서 매수기를 잡을 수 있었겠죠.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721선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주로 움직였던 나무기술도 2,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매수하면서 기회를 줬고요. 그만큼 이제 CIS 같은 기업들도 제가 2,000원대 설명드리면서 매수 기회를 포착해드렸죠. 그만큼 대부분 바닥 대비 한 더블 정도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인데요. 이번 기회, 이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으면 주식 급매수권에서 기회를 못 잡았겠죠.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경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주식시장 앞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면 저를 또 매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하는 시점이고요.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에 대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이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있는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을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만 잘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금 큰 시대 흐름이 4G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5G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비만 잘 한다라고 하면 항상 역대 큰 산업들이 변곡점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예전에 바이오는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크게 터졌고요. 그리고 2017년도 때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관련주들이 크게 터졌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에 그만큼 반도체부터 해서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큰 IT 기업들이 큰 기회가 왔었죠. 스마트 부품주들이요. 앞으로는 이제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쪽과 더불어서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앞으로 5G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시대를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가 이번에 코로나 터질 때가 최저 바닥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이번에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지 도망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투기 말고요. 투자의 관점으로 볼 만한 기업들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임원들이나 대표이사나 기간 대량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혹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기업들을 노려야지만이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실주 건드리지 마시고요. 우량주 관점에서 좀 더 재무 상태가 탄탄한 기업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하실 적에 제가 평상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항상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실적이 따라주는 거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뭐 저까지 뭐 1,000원짜리 뭐 동전주, 부실주, 투기성, 이변성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4월달 다 지나갔지만 5월 초에 들어가는데 이제 5월달에 들어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을 형성해서 상승으로 갈 적에는 같은 맥락에서 차트가 비슷한 거, 같은 맥락에서 따라가는 종목, 선도 주제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매매를 해줘야 수익이 나는 것이지 혼자 동떨어지게 저 밑에 가서 다른 종목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MTNW 일단은 공명 정주 이제 무료 카톡방이죠. 무료 노란 톡방이죠. 그만큼 이제 MTNW 띄고 공명 정주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무료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입장하신 다음에 설명 자세히 들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 바닥권에 있는 급등주 그리고 상한가 랠리 나온 기업들 바닥에서 100% 올라간 종목들 다 이런 여기에서 다 나왔었죠.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또 방송 끝나고 할 예정입니다. 저녁 8시 MTNW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공개 방송 이제 동시에 진행하니까 유튜브에서도 MTNW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8시에 무료 입장하시면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꼭 잘 잡으실 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자,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저도 노란톡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 종목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제 무료 방송은 항상 녹화 방송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녹화 방송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